네, 안녕하세요. 금요일 분석은 나스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차트는 나스닥 주차트입니다. 일반적으로 엘리엇 파동 분석가들이 제시하는 나스닥의 주차트 카운팅인데요. 왼쪽에 보이시는 이 시작점 부근이 1980년도입니다. 1980년도부터 2000년까지 증시의 우상향을 통해서 나스닥은 강한 상승 랠리가 진행이 되었고, 증시는 폭락하면서 2002년도에 증시가 이제 폭락을 하고 다시 한번 우상향하면서 최근이었던 2021년 12월까지 자산시장은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중간에 코로나 사태도 있었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상승 랠리에 대해서 나스닥은 하나의 상승 파동이 끝이 났다. 그래서 여기까지 1파, 2파, 3, 4, 5의 형태로 지금부터는 대하락 국면에 돌입할 것이다. 대략적으로 2028년 정도 나옵니다. 두 번째는 원투 주고 이제 작년 12월의 고점이 3파동이 되면서 4파 그리고 5파동을 통해서 나스닥은 대파동 3파를 향해 다시 한번 우상향할 것이다. 두 가지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나뉘게 되는데 어느 경우에도 사실상 이 나스닥의 조정 카운팅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1, 2, 3, 4, 5의 형태이기 때문에 확실히 2023년, 2024년, 2025년은요 대단히 리스크를 감수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 가운데 제가 작년 한 해 나스닥을 지속적으로 분석 진행하면서 그 디테일을 잡아나가는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관건은 2024년과 5년도는 정말 대단히 위험하지 않을까. 그 부분을 제가 작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고,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제가 나스닥의 상승을 이야기하는 것이 나스닥이 지속적으로 우상향할 것이다 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의 영상 내용에는 단기 반등 그리고 상승이 나갈 구간에서 그리고 나갈 수 있는 구간에서 상승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제가 무슨 상승의 아이콘은 아닙니다. 분명히 나스닥은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정말 큰 리스크가 상재하고 있는 구간이다. 그 부분을 말씀드렸고, 대신에 모든 주가는 무한히 우하향하지 않습니다. 떨어질 때는요 항상 반등을 주고 떨어지는 그런 구간들이 있다.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죠. 항상 일직선으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파동을 그리면서 올라간다. 떨어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떨어지는 그 기간 가운데 이 구간이 짧아 보일 수 있지만요, 지금 해당 자체는 주차트이기 때문에 우리가 매수를 진행하고 그리고 매수를 수익 실현을 하기까지 충분한 시간이 우리들에게 주어집니다. 먼저 이런 주차트 카운팅에 대한 저의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 주차트 카운팅 자체를 하지를 않습니다. 이 자리에부터 이 자리까지 전체 규칙을 맞춰서 이 시장이 움직일 필요가 있는가? 물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일부러 이런 식으로 차트를 그리면서 금융 세력, 뭐 굳이 좀 더 이제 과장돼서 표현을 하자면 뭐 일루미나티, 뭐 이런 특정 세력들이 차트를 오히려 의도적으로 그리면서 이러한 차트의 형태를 시장 참여자들에게 각인시키고, 이런 자리에 오면 파동 값으로는 매수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위치죠. 그러면 본인들은 자산시장을 폭락시켜 놓고 해당 위치에서 매수를 진행하면서 기사 터뜨리고 파동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우상향하면서 위에서 매도하는 형태. 이것이 일반적으로 주차트가 이 세력이 가격을 움직이고 시장을 움직이는 그런 기본 원리입니다. 지금 차트는 주차트이지만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분들은 날 차트에서도 동일하게 진행이 되는 부분들이고, 한 달 내에 어떤 트레이딩 또는 1주, 2주, 3주짜리 어떤 시세 분출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10년, 20년 주기의 매매에도 여전히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부분이죠. 분명히 이 시장은 특정한 금융 세력들의 의도가 들어가 있다. 어떤 세력이 분명히 존재는 하는 것은 맞습니다. 저의 가장 핵심이 되는 아이디어는 이 전체를 카운팅할 필요가 없다입니다. 실제로 이 자리까지 3파동을 부여하기까지 그 임펄스를 정확하게 부여하는 것도 일단은 맞지가 않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의 충격 파동은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충격 파동이
탄생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반드시 이때부터 태동이 시작이 되면서 맞춰서 나갈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제가 보는 이 충격파동의 시작점은 2020년 3월입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로 이 과거의 모든 카운팅은 볼 필요가 없다. 왜냐면 이 자리에서 들고 있는 사람이 지금까지 들고 있을 리가 없죠. 대부분은 들고 있지 않겠죠. 우리가 이 과거를 잘 생각해 보면 코로나 사태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손절을 했죠. 손절했더니 귀신같이 올라갔다. 그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이때는 증시의 어떤 리스크가 또 경제 상황에 대한 그 리스크가 퍼드가 만연했던 자리였기 때문에 개인은 물론 기관까지도 손절이 많이 나왔던 구간입니다. 그러면 이 전에 물량을 들고 있던 사람들과 이때 들고 있는 사람들은 같지 않다. 물론 물려 있다가 어쩔 수 없이 들고 가는 와중에 수익 전환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요. 대체로 이때부터 저는 컴퓨터가 리셋되듯이 재부팅이 되었더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부터 상승 파동이 진행이 된 것이고, 여기까지가 그래서 하나의 상승 파동, 2020년 3월을 기점으로 새로운 상승 파동이 진행이 되었고, 작년 제가 나스닥 조정 리스크를 말씀을 드린 그 시점으로부터 조정파가 진행이 되었죠. 자, 그러면 조정파동은 마찬가지로 조정파동을 따라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파동이 W, X, Y, X, Z에서 5파동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세 파동의 반등파동이 나갈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반등파동은 첫 번째 ABC 또는 ABC가 되는데, 결국에 지금 자료도 두 가지죠. 그런데 이러한 반등파동이 임펄스로도 갈 수가 있고, 또는 반등파동 이후에 다시 한번 저점을 갱신하면서 1, 2, 3, 4, 5, ABC, 1, 2, 3, 4, 5로 A, B, C의 형태로 나스닥은 불트랩을 만들고 다시 한번 저점을 갱신하러 가는 경제 대공황이 올 것이다 라는 것이 작년 한 해 동안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의 근간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제 제가 항상 상승을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해를 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죠. 저는 2024년 또는 5년에는 나스닥이 정말 대단히 위험한 구간에 돌입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2023년 초입니다. 나스닥이 세 파동 W, X, Y, X, Z의 형태로 A, B, C 또는 세 파동의 반등 파동이 나가면서 12,900까지 도달할 것이다 라고 보았던 그 구간이요, 지금은 12,880까지 도달을 한 상태죠.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직전에 좀 디테일하고 좀 어렵게 설명을 드렸지만, 이 반등 파동의 시작점이 과연 이 자리가 시작점이냐, 이 자리가 시작점이냐,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이 되는데요. 경우의 수는 두 가지 모두 열어놔야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 제가 폴링 웨지 형태를 말씀드렸죠. 폴링 웨지의 형태로 반등 파동이 진행이 될 것이다. 하지만 지금 일전에 봤던 최소 반등 파동, 그러니까 우리가 보았던 이 자리는 매수를 해야 된다, 해야 된다라고 했던 시점으로부터 최소 TP를 도달을 했기 때문에 이 시점으로부터는요, 동일한 기간만큼 그 기간의 어떤 비율을 열어두셔야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폴링 웨지 형태로 여기서부터 A, B, C, D, E로 진행이 됐으면요, 종결 지점은 여기가 되면서 첫 번째 하나, 둘, 셋으로 진행이 된다. 저는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바로 내려꽂기에는요, 우리가 이 하락이 진행된 이 파동은 1년짜리 하락 파동이었죠. 제가 이때 계속해서 무엇을 말씀드렸죠? 최소한 반년에서 8개월의 반등 파동은 나갈 것이다. 그 부분이 중요합니다. 지금은 아직 2월 26일이고요. 저점을 깨러가는 하락 파동이 진행되기에는 조금 이르다. 그리고 달러 인덱스를 볼 때도 조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제가 고점으로부터 조정이 나올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산시장의 반전이 나왔죠. 이때도 113에서 115 사이에서 5파동 종결 주면서 내려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던 그 작년 10월부터 그대로 조정이 진행이 되었고, 이러한 달러 인덱스의 어떤 반등에 대해서 제가
1월 말, 2월 초에 이 자리에서 반등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증시의 하락이 킹달러, 달러 인덱스 상승으로 마치 야기가 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 기사들이 지난주 말에 났죠. 그렇지만 이 달러 인덱스의 반등은 이미 2월 초부터 진행이 되고 있었다. 그리고 직전 제가 1월에도 지적을 드렸던 것처럼 달러 인덱스의 상승으로 인해서 자산시장의 어떤 폭락과 하락 그리고 그런 공포를 유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는 정말 많은 영상이나 어떤 경제 뉴스에서 달러 인덱스의 상승, 환율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죠. 반대로 이 구간에서는 이 조정에 대한 이야기가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의도를 잘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제가 볼 때 지금 이 달러 인덱스는 일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파가 나왔거나 남았거나 둘 중 하나에서 지금은 다시 나올 확률이 좀 적다라고 봅니다. 왜냐면 이 달러 인덱스의 파동값은 지금 반등 이후에 재차 하락을 하기에는 한 번에 너무 많이 내려왔다. 여기서 반등이 나가고 내려간다라고 할 때 그 시기가 제가 생각하는 이 증시 어떤 자산시장 시나리오와 좀 맞지 않습니다. 일단은 여기서부터 곧바로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달러 인덱스의 하락이나 상승이 반드시 증시와 연동되지는 않는다라고 지적드렸던 부분을 기억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보는 김에 달러 인덱스 세부 카운팅 값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4시간 차트상으로 현재는 임펄스 나가는 구간입니다. 여기서부터 1파, 2파 나가고 다시 1, 2, 3, 4, 5로 이 자리까지 3파 만듭니다. 106까지 3파 만들면서 전체 8시간 차트상으로 직전 고점을 향해서 곧바로 올라갈 수 있다. 1, 2, 3, 4, 5의 형태로 달러 인덱스 상승, 자 이후에 조정 국면에 돌입하는 것이 ABC로 잠깐 나올 겁니다. ABC로 잠깐 나올 것이지만 다시 한번 우상향하면서 이러한 달러 인덱스는 결국에 직전 고점을 돌파할 것이다. 올해 안에 가능하다라고 보는 구간입니다.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실제로 지금 달러 투자도 맞는 충분히 주요한 매수 전략으로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재차 하락한다고 하더라도 내년에는 반드시 반등이 나간다라고 보는 구간입니다. 지금 특히 해외 거래소를 사용하시는 분들 또는 선물 거래하시는 분들은요, 출금 자체를 안 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업비트로 이제 이동을 할 때 우리 환율에 영향을 받죠. 이때 당시에 실제로 이제 바이낸스나 이제 비트겟 해외 거래소에서 업비트로 이제 코인을 전송해서 그 금액을 받을 때 정말 돈이 잘 들어왔습니다. 오히려 이 해외 거래소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소식이었죠. 자, 지금부터는 해외 거래소에 USDT를 묵혀둬도 좋은 구간이다. 그렇게 지금 보고 있고, 일단 달러 인덱스가 지속적으로 3월까지는 계속해서 올라간다라고 봅니다. 여기까지 1, 2, 3, 4, 5 만들고 ABC로 재차 하락한다라고 하더라도 3월까지는 달러 인덱스의 상승이 보인다. 아직은 2월 26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후의 방향에 대해서는 3월 이후로도 충분히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그 시간이 있다 라고 볼 수 있는 구간이고, 지금 이 캔들의 형태는 제가 볼 때 좀 강합니다. 강하고요. 전체 상승분에 대해서 피보나치 되돌림 618에 닿지 않고 V반등 나가는 형태, V반등이거든요. 618에 닿지 않는 이유가 분명히 명백합니다. 사람들이 기다리는 자리는 주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피보나치에 대해서 항상 이제 격언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피보나치는 반드시 깨거나 닿지 않는다. 나스닥 주차트입니다. 이 부분은 계속해서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반드시 기억을 해두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이 부분이 베어리시라고 해서 조정장을 뜻하고, 불리시가 이제 강세장을 뜻하죠. 약세장, 강세장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이버전스를 볼 때 약세장에 대한 하락 다이버전스는요, 고점과 캔들의 고점과 보도지표의 고점을 이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 이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나스닥은요 그야말로 23년짜리 하락 다이버전스가 각인되어 있는 구간이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죠. 제가 비트코인 영상에서는 6시간짜리, 3일짜리, 일주일짜리 이런 식으로 상승 다이버전스가 각인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려왔죠. 자, 지금 나스닥은 2000년도부터 2022년까지 22년짜리 하락 다이버전스가 각인된 구간입니다. 이것은 우습게 볼 만한 일이 아니거든요. 물론 조정 가운데 반등이 나갈 것인데 저는 그 반등에 대해서 왜냐면 주차트이기 때문에 이 시기는 수십 년 또는 10년, 20년짜리의 어떤 방향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우리가 당장 이 시장이 올라가냐 내려가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자,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을 하시면서 나스닥 투자가 진행이 되어야 할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그 중요한 부분은 상반기 반등이 나가느냐? 나갈 수 있다. 나갈 수 있다. 중장기 관점은 하락인데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 상반기와 연말까지는 그래도 상승을 볼 수가 있고 올해는 유력하다. 상승이 유력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은 위험하다. 투자를 한다면 올해, 매수를 한다면 올해가 아니면 기회가 없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러한 것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내용은 항상 얘기가 되어 가고 있는데 영상을 꼼꼼히 보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계속해서 나스닥이 지속적으로 우상향하고 비트코인은 제가 막 상승 랠리가 나가고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말씀을 좀 혼동이 오시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이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달러 인덱스가 무한히 우상향하면서 나스닥은 조정 국면에 돌입을 하고 반등을 줄지언정 또는 고점을 다시 한번 높일지언정 결국에는 우하향을 하면서 달러 인덱스의 가치는 높아지고 암호화폐 시장이 화폐 가치의 하락과 달러의 상승 그리고 자산 시장의 몰락과 함께 디커플링으로 암호화폐 시장이 독주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2024년부터 그러한 분기점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단기적인 매매 보겠습니다. 일전의 반등 파동에 대해서 임펄스 상승 구간 말씀을 드렸죠. 원투 나가고 추가 상승 나갈 것이다. 2023년 1월 9일에 원투 확인했고요. 원투 나가면서 원투 이후 하나의 상승 파동이 끝이 났고 지금은 2파 또는 B파가 나왔다. 다음 주는 곧바로 상승 나갈 수 있는 구간입니다. 만약에 한 번 더 빠지면 3월 1일에서 2일 정도에 나스닥 포인트 11,500에서 반등이 진행이 됩니다. 여기까지 ABC 1, 2, 3, 4, 5 그래서 3, 3, 5 ABC의 형태로 11,500에서 우상향이 시작이 돼서 최종 13,800까지 4월까지 도달하거나 두 번째 월요일 개장하자마자 우상향하면서 곧바로 13,800에서 14,000까지 도달하거나 4월까지 13,800 이상 나스닥 트라이 할 수 있는 구간입니다. 제가 이 내용만 사실 3분만 해서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냥 나스닥 올라간다. 13,800까지 3월에서 4월까지 올라간다. 하지만 중요한 내용들을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그것이 좀 무시되는 경향이 있어서 오늘은 영상을 일부러 좀 길게 그리고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전체 파동은 3, 3, 5 ABC고요. ABC 1, 2, 3, 4, 5 그것이 여기냐는 모르지만 관건은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반등 파동이 나갈 것이다. 왜? 아직 2월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바로 떨어지기에는 저는 그 시기가 조금 빠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도 지금 3월 발표에서는 3월까지 인상 마무리하고 그 후로 이제 좀 발표 내용들도 좋게 나올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동일하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주차트 상으로 좀 유의미한 것들이 몇 가지 있어서 그 부분만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트상 MACD 지표가 좀 유의미한데요.
자, 주봉상으로 이 나스닥 전체를 보시면 이 현재 구간을 단기적으로 볼 때는 사실상 조정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구간에 대해서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 2, 3, 4, 5 A, B, C 그리고 지금부터 곧바로 1, 2, 3, 4, 5의 형태로 5, 3, 5 ABC의 형태로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여기 보이시는 이 MACD 지표가 데드크로스를 만들면서 우하향하는 형태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스닥은 9,000 이하 8,700에서 8,600까지 크게는 8,300까지 지금부터 계속해서 떨어져야 하는데 그러면 이 전체 파동에 대한 어떤 비율이 조금 제가 생각하는 달러 인덱스 그리고 비트코인과 함께 전체를 아우러서 볼 때 보는 그러한 카운팅과 조금 다르다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일단은 반등 파동이 여기서부터 A, B, C로 나가는 것을 본다. 그래서 연말 10월이나 올해 하반기부터 차라리 하락하는 형태가 저에게는 더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 또는 중순까지, 중순 이후까지의 매수 전략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보는 구간이고요. 지금 주봉상으로 가깝게 봤을 때는 데드크로스가 마치 각인이 될 것처럼 보이는 그런 구간이지만 이 나스닥을 1985년도부터 전체를 멀리서 보게 되면 굉장히 유의미한 구간입니다. MACD 지표는 지금 단 2번 밑에 0 이하 MACD 지표는 일반적으로 0에서 1을 넘어갈 때 좋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구간에서 강한 상승이 나온다라고 보거든요. 이런 식으로 MACD가 과하게 거의 마이너스 800 또 600까지 내려왔던 구간이 몇 번 없습니다. 단 2번 여기서 한번 2002년이죠. 이 자리에서 폭락 나왔을 때 그때 딱 한 번 MACD 지표가 이러한 형태를 그려줬고 지금 정말 드문 형태의 V 형태 그리고 이제 곧 0을 넘기려는 상태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 나스닥이 제가 보고 있는 하나의 시나리오는요,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마치 전고점을 향해서 우상향할 것처럼 하고 직전 고점만 돌파하고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조정이 나가는 형태를 우리가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지 않나, 그러한 부분도 염두에 둬야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사실상 이제 올해 말이나 내년까지 이야기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어떤 자금 운용이나 중장기적인 투자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염두에만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나스닥 11,900에서 곧바로 반등 나가거나 아니면 재차 하락하더라도 11,500포인트 부근에서 반등 시작해서 최종 14,000 이상까지 트라이 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체 불트랩을 만들기 위해서 직전 고점만 짧게 돌파하고 내려가는 형태라면요, 지금 이 나스닥은 전체 임펄스로 올라갑니다. 이런 식으로 1파, 2파, 3파, 4파, 5파로 6월 중순까지 나스닥 최종 16,000에서 17,000까지 상승이 가능하다. 이러한 형태의 분석 패턴은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이라면 아마 좀 익숙하고 좀 쉽게 이해가 되는 그런 패턴일 겁니다. 관건은 우리가 조정파동의 구간에서 돌입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위치에서 돌입을 하면요, 대응이 안 됩니다. 이런 위치에서 매수는 대응이 안 됩니다. 올라간다라면 저점을 잡은 것이고, 만약에 여기서부터 내려간다라고 하더라도 탈출을 시켜줄 수가 있죠. 이런 위치에서 항상 조정파동을 확인하고 그리고 조정파동의 구간에서 매수가 진행이 되어야지 분위기에 휩쓸려서 상승, 경제지표, 시장에서 말하는 어떤 상승에 대한 분위기, 시장의 분위기로 매매를 진행하시면 모든 구간에서 엇박자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자리들도 결국에 많은 사람들이 매도를 이야기하고 매도를 유도하고 많은 사람들이 매도를 감행했던 구간이지만 결국에 전부 다 시장 반전이 나왔죠. 대체적으로 시장 투자자들, 개인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80%의 생각과 반대로만 행동해도 분석도 필요 없이 수익을 낼 수 있다. 그것이 이 시장의 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공적인 투자 진행하시길 바라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